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다. 으리으리한 큰 집도 있고 땅도 많아서 남부러울 게 없었는데 슬아할 자식이 없는 것이 큰 한이었다. 좋다는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아도 나이 40이 넘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다. 아이를 너무 가지고 싶어 했던 남편이 한숨을 쉬고 앉아있는 것을 본 아내가 조심스레 말했다. 여보, 첩을 들이면 자식을 볼 수 있을 테니 그리 하시지요. 첩을 들이자는 아내의 말에 남편의 낯빛이 저절로 환하게 바뀌었다. 정말이요? 당신에게 미안하지만 그렇게라도 자식을 얻을 수 있다면 내 당장 첩을 구해버리다. 아내의 타들어가는 속은 생각하지도 않고 신이 난 부자 남편은 사방으로 사람을 놓아 첩을 구하기 시작했다. 오래지 않아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찾아 첩으로 삼았다. 남편은 이쁘고 어린 첩에게 단단히 빠져 따로 작은 집을 하나 얻어 틈나는 대로 첩이 집을 드나들며 두 집 살림을 했다. 첩을 구하면 바로 자식을 얻을 거라 생각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 아이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아기를 가진 것은 뜻밖에도 새로 들어온 첩이 아니라 본처였다. 본처는 임신한 지 10달 만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순산했다. 첩도 아닌 본처한테서 아들을 얻은 부자는 입이 쫙 벌어졌다. 그렇게 바라던 자식을 얻은 부자 남편은 아기를 어르느라 첩의 집에는 찾아갈 생각도 하지 않았다. 부자가 발길을 끊고 찾아오지 않자 첩은 그만 안달이 났다. 질투심에 화가 난 첩은 다시 부자를 되찾아올 궁리를 했다. 아기가 대체 뭐가 그리 좋다고 나를 이렇게 버려둔다? 이 모든 게 그 아이 때문이야. 아이만 없어지면 영감이 다시 나를 찾겠지? 부자가 자기를 외면하자 모든 게 아이 때문이라 생각한 첩은 남몰래 아기를 해칠 기회를 엿보았다. 어느 날 부자의 집안 식구가 다 집을 비운 사이 혼자 잠을 자는 아이를 슬쩍 들어다가 아무도 찾지 못하게 광속의 된장 항아리 속에 깊이 파묻었다. 잠에서 깬 아이의 울음소리가 항아리에서 울려댔지만 첩은 모른 척 매정하게 돌아섰다. 그렇게 아이는 항아리 속에서 목숨을 거두고 말았다. 늦은 오후 집으로 돌아온 부자 부부는 아기가 사라지자 온통 야단이 났다. 마을을 샅샅이 다 뒤져보아도 아기를 찾을 수 없었다. 몇 날 며칠을 찾다가 지친 부자 남편은 크게 실망을 해서 집에 들어올 맛을 잃어버렸다. 여자가 얼마나 칠칠치 못하면 제 자식을 잃어버린담. 에레라이. 부자는 아내를 원망하며 모진 말들을 쏟아냈다. 아이가 사라지자 부자 남편은 첩의 집으로 향했다. 그 후 그는 본가에는 걸음을 끊다시피 하고서 첩의 집에서 살았다. 아이를 잃어버렸다 자책하며 혼자 쓸쓸히 세월을 보내던 본처가 어느 날 광에서 된장을 퍼다 찌개를 끓였는데 고약한 냄새가 나서 입에 댈 수가 없었다. 어머, 이게 무슨 냄새야? 된장이 왜 이렇게 됐지? 된장 맛이 뭔가 이상했지만 아기가 이미 된장 속에 다 녹은 뒤라 사연을 알 턱이 없었다. 본처는 된장을 그냥 버릴 수는 없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쇠죽을 쏠 때마다 된장을 한 사발씩 섞어 쑤어 암소에게 먹였다. 소가 어찌나 잘 먹던지 얼마 안 가서 된장은 전부 암소의 뱃속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된장을 먹은 암소가 뜻하지 않게 새끼를 베어 조그마한 송아지를 낳았다. 등허리의 금무늬가 아롱진 예쁜 송아지였다. 송아지가 너무 귀여워서 안아주자 송아지는 본처의 품속을 파고들어 젖을 찾아서 빨기 시작했다. 아이고, 신기해라. 누가 보면 내가 네 어미인 줄 알겠다. 너를 보니 잃어버린 내 아들이 너무 보고 싶구나. 자신의 젖을 빠는 송아지를 보고 아들이 그리워진 본처는 송아지를 안고 펑펑 눈물을 흘렸다. 그날부터 금송아지를 자식처럼 데리고 자면서 젖을 먹이며 사랑을 다해 키웠다. 본가의 암소가 된장을 먹고서 금송아지를 낳았다는 소문을 들은 첩은 송아지가 본처 자식의 환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첩은 어떻게든 송아지를 죽여서 후환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꾀를 냈다. 첩은 부자가 집에 오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자리에 누워 헛소리를 하면서 죽을 병에 걸린 환자처럼 행세했다.
아니, 갑자기 왜 그러느냐? 어디가 아픈 게냐? 아무래도 세상을 하직하려나 봅니다. 내 소원 하나만 들어주어요. 이웃집 점쟁이가 용하다니. 한번 찾아가서 내 병 좀 물어봐 주어요. 내 당장 점쟁이한테 가보고 올 테니 걱정 말게나. 첩의 부탁에 부자는 당장 점쟁이한테 달려가 첩의 병에 대해 물었다. 허허, 이거 참 아주 몹쓸 병에 걸렸군요. 이 병을 고치기는 참으로 어려운데 그래도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본가에 금송아지가 있지요? 그 금송아지의 간을 꺼내서 먹어야만 회생할 수 있겠어요. 병을 고치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첩과 점쟁이가 미리 내통해 짜고 친 모략이란 사실을 알 턱이 없는 부자는 곧바로 백정을 불러들였다.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가서 금송아지를 끌어다가 배를 갈라서 간을 꺼내와라. 부자의 명령을 받은 백정은 본가로 가서 금송아지를 끌어냈다. 그 모습을 본 본처가 놀라 백정에게 소리쳤다. 이게 지금 못하는 짓이냐? 누구 맘대로 금송아지에 손을 대는 것이야? 마님,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대감님께서 송아지의 간을 꺼내오라 하셔서 저는 명을 따랐을 뿐입니다. 본처는 송아지를 내주지 않으려 했지만 부자 남편의 명이 워낙 지엄한지라 어쩔 수 없었다. 자식도 잃고 자식 같은 금송아지까지 잃게 된 본처는 가슴이 미어졌다. 그렇게 금송아지는 백정의 손에 끌려가게 되었다. 백정은 숫돌에 쓱쓱 칼을 갈면서 송아지를 쳐다보았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커다란 송아지의 두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백정은 깜짝 놀랐다. 어허, 이거 참으로 이스러운 송아지구나. 저리 슬피 눈물을 흘리다니 죽이면 안 되겠어. 눈물을 흘리는 송아지를 죽였다간 큰 화를 당할 것 같은 생각에 백정은 새끼줄을 끊고 송아지를 놓아주었다. 그리고 송아지 간 대신 그날 잡은 돼지간을 하나 싸들고 부자한테로 가서 바쳤다. 지금 막 금송아지를 잡아 가져온 간이니 어서 먹어보시오. 첩은 그 간을 소금에 찍어서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어머, 신기하게도 몸이 사르르 화기가 도네요. 정말 그 점쟁이가 용하긴 하나 봐요? 하며 멀쩡하게 일어나 앉는 것이었다. 눈에 거슬렸는데 금송아지도 죽었으니 이제 다리 뻗고 잘 수 있겠네. 자기의 뜻대로 금송아지가 죽었다고 철석같이 믿던 첩은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가까스로 백정에게 풀려난 금송아지는 마을을 떠나 멀미멀리 도성을 향해 길을 떠났다. 낮에는 숲속에 숨고 밤에만 길을 간 송아지는 우여곡절 끝에 도성에 이를 수 있었다. 도성에 들어가서 살펴보니 한 곳에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었다. 저 북을 쳐서 소리를 내면 임금님이 사위를 삼는다지? 신령님이 그렇게 계시하셨다네. 그런데 저걸 어찌 소리를 내겠나? 그렇게 웅성거리며 다들 북채를 들고 힘껏 북을 쳤으나 북소리를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것은 나무와 가죽이 아니라 짚을 엮어서 만든 북이었다. 집덩어리에서 북소리가 날리 만무했다. 그 누구도 소리를 못 내고 포기하며 돌아섰는데 금송아지가 사람들의 다리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 북채를 잡고 집북을 치기 시작했다. 송아지가 북을 칠 때마다 북소리가 커다랗게 진동을 했다. 북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야단법석을 떨었다. 아니 저것 보게. 지프로 만든 북에 소리가 나다니. 그러게. 송아지가 소리를 냈소. 그렇게 해서 송아지는 궁궐로 불려 들어가게 되었다. 사람이 아니라 작은 송아지가 북을 쳤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임금님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공주를 불렀다. 얘야, 내가 꿈에 신령님 가르침을 받고 집북을 치는 사람을 사위 삼겠노라 했는데 웬 송아지가 북소리를 냈구나. 이를 어쩌면 좋겠느냐. 아바마마, 한나라의 임금님이 어찌 한 입으로 두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 송아지한테 시집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송아지는 공주와 혼례를 치르게 되었다. 공주와 혼례를 치른 날 밤
금송아지는 신방을 나오더니 어딘가를 향하기 시작했다. 이상하게 여긴 공주가 살짝 뒤를 밟아보니 송아지는 궁궐 뒤편의 연못을 향하여 가고 있었다. 연못에 다다른 송아지는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었다. 어머, 저런. 죽으려고 저러는가? 물에 빠진 송아지를 보고 공주는 놀라 연못으로 달려갔다. 연못 앞을 서성이며 애타게 송아지를 불러보았지만 그 어떤 인기척도 없었다. 공주가 눈물을 흘리며 돌아서는데 그때 물속에 들어갔던 송아지가 연못 밖으로 모습을 나타냈다. 한데 그것은 송아지가 아니라 깎은 듯이 아름다운 한 명의 귀공자였다. 그는 깜짝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공주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다. 아니, 송아지가 어떡해. 공주님, 놀라지 마세요. 사실 이게 나의 본 모습이랍니다. 사람이 된 송아지는 임금과 공주에게 그간의 사연을 이야기해 주었다. 이야기를 들은 임금은 크게 놀라며 사위를 본가로 내려보내 부모를 찾아보게 하였다. 임금의 사위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아들은 어머니가 계신 본가로 향했다. 어머님, 제가 왔습니다. 그 사이 부쩍 늙은 어머니는 낯선 손님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어머니라니. 뉘신진 몰라도 잘못 찾아오셨소. 나는 자식이 없답니다. 어머니, 저예요. 금송아지로 태어났던 아들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금송아지란 말에 놀란 어머니는 꿈인가 생신가 눈을 비비면서 마당으로 뛰어내려왔다. 꿈에도 그리던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아들은 첩의 집으로 가 아버지를 뵙고 그간의 사연을 고하였다. 부자는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에 기쁘기도 했지만 그간 자신을 농락하고 어린 아들에게 몹쓸 짓을 한 첩을 용서할 수 없었다. 부자는 당장 첩을 끌어내 산속으로 데리고 갔다. 도착한 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첩첩산중이었다. 그곳엔 깊은 우물 하나가 있었는데 부자는 손가락으로 우물을 가리키며 하인에게 명령했다. 저 여자를 당장 우물 속에 빠뜨리거라. 영감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우물 속에서 살려달라 애원하는 첩의 외침에도 부자는 우물 속에 첩을 빠뜨리고 냉정히 돌아섰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죄와 똑같은 벌을 받게 되었다. 부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본처에게 돌아가 용서를 빌었다. 아들은 자신을 살려주었던 백정도 찾아가서 깊이 살해를 하고 천한 신분을 벗어나게 해주었다. 그 후 금송아지 아들은 공주와 함께 부모를 모시면서 아들, 딸 많이 낳고 잘 살았다고 한다.